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성입니다. 사연을 즐겨 듣기만 하다가 이렇게 제가 사연을 보내는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희가 자주 듣는 말 중에 사람의 인성은 바뀌기 어렵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제 남편과 시어머니가 딱 그 말에 어울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돈에 집착하는 남편을 정리해버린 적이 있어서 그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이렇게 사연을 보내고 있어요. 인성이 아니라면 정리하고 사는 게 인생을 편하게 살 수 있는 지름길인 것 같아요.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저희 남편은 저와 동갑이에요. 저는 중소기업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었고 남편도 중소기업에서 사무직을 하고 있었어요. 남편과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건 아니었고 동료 지인을 통해 만나게 됐습니다. 2년 정도 연애를 한 뒤 서로 나이가 있고 결혼 얘기가 조금씩 나왔습니다. 남편과 제가 결혼할 때 31살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남편도 나도 어린 나이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상견례 전에 남편네 집에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혼어머니로 편하게 부르시고 저는 어머니인 줄 전혀 몰랐어요. 그것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시어머니 옆에는 중년 남자분이 계셨는데 당연히 그분이 남편의 아버지인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인사를 가기 전에 남편이 저에게 시아버지가 없다는 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2년 동안 그런 사실을 알아야 했는데 그때는 알지 못해서 놀랐습니다. 근데 남편이 인사를 하며 나와서 오늘 뵌 분은 사실 시어머니의 남자친구라고 나중에 회 알려주더라고 해요. 그 말에는 전 당황했지만 시아버지가 현재 계시지 않으시고 시어머니가 남자친구를 사귀는 것은 오히려 외롭지 않고 더 좋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이해해주고 고마워하며 결혼을 서둘러 진행하겠다는 말을 했어요. 그러더니 결혼식 하루가 다가왔는데 시어머니와 함께 나온 시어머니의 남자친구는 남편의 진짜 시아버지인 척을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미니 아버지가 되는 분입니다. 여기는 미니 아버지이고요. 나중에는 여보, 그렇지, 라며 부탁드리는 말씀하였습니다. 미니가 2년 동안 만난 설이 정말 생생했어요. 어쨌든 그가 어머님을 닮았다는 것이 한 몫인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요즘 사돈설아가 보게 되면 항상 조용한 편이에요. 결혼을 빨리 하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신중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아, 칭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미군이 돌연 포기한 청년을 만났었어요. 저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싹싹하고 인성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다 사돈을 닮아서 그런 것 아닐까 싶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미니는 저를 닮은 게 아니라 누구 닮았을까요? 칭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덕담이 오가니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식사도 괜찮고 여기서 상견례기를 참 잘한 것 같아요. 그렇게 큰일 없이 상견례기가 무사히 끝났고 이젠 남편만 결혼식장에 들어갈 일만 남았네요. 결혼하고서 양과의 갈등은 없었고 만날 때 분위기도 좋았으니까요. 제가 모은 돈반과 남편이 그동안 모아온 돈반으로 경기도에 좋은 집을 구했습니다. 회사도 남편의 회사도 모두 경기도에 있었거든요. 그러나 결혼식 당일 식장에서 시아버지 자리에 앉은 사람은 바로 시어머니의 다른 남자친구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남자친구와 함께 다니는 것을 알 때부터 친정 부모님한테는 아예 말을 하지 않았어요. 해왔거든요. 근데 시어머니의 남자친구가 바뀌는 바람에 결국에는 들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친정 부모님은 당황하셔서 신부 대기실에 있는 저한테 와서 몇 번을 물으셨고 저도 너무 당황해서 결국 사실대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죠. 부모님은 식장에서 결혼식을 모를 수도 없고 일단은 알겠다고 하시고 결혼식이 끝날 때까지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사실 여기서 뭐라고 하거나 중단하는 건 얼굴에도 침 뱉는 거나 다름 없었으니까요. 저는 결혼식 내내 부모님이 신경 쓰여서 결혼식에 제대로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괜히 부모님께 시어머니가 남자친구랑 함께 왔다는 것을 숨겼나 하며 후회가 됐지만 어쩔 방도가 없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생활에 들어가게 됐어요.
여행을 하는 차 안에서 전화를 걸어 친정 부모님께 자초지정을 설명했어요. 어머니, 아버지께서 오늘 점심에 깜짝 많이 놀라셨죠. 3-4번 뵀던 그분은 사실 시어머니 전 남자친구예요. 남편으로만 생각하고 계시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부터 시어머니가 남자친구를 사귀고 있었어요. 그분과 헤어지셨다는 걸 저도 놀랐는데 엄마, 아빠는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저 정말 죄송합니다. 뭐라 말씀드릴 말씀도 면목도 없네요. 엄마께서 갑자기 남자친구와 헤어질 줄도 몰랐고 차라리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 생각하고 그랬습니다. 정말 심려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정말 놀라셨죠. 그리고 이건 신뢰 문제도 있고 이미 결혼식을 올려서 이제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신혼여행을 즐기시거나 잘 다녀오셨어요. 그래요. 서아야, 우리가 놀라긴 했지만 그럴 만한 사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기로 했어요. 그런 일이 있었구나. 장서방 차에는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그동안 많이 적적하셨겠죠. 모든 것을 잊고 우리 설아 행복하게 해주고 오셨고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는 괜찮다고 하시며 오히려 제게 위로를 해주셨어요. 옆에서 남편도 얼굴이 빨개지며 사과를 못한다고 연신 그렇게 했었고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도 정작 당사자인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동안에도 남자친구를 계속 만나왔어요. 제가 남편과 10년 동안 결혼해서 만난 사람만 5명이 넘으니 참 열심히 사귀신 것이죠. 그 사실을 보며 시어머니는 잠깐이라도 남자가 없으면 못 견디는 그런 분인 것 같은데요. 생각하기도 했지만 다단계로 좋아하다. 그러나 자랑스러운 이야기는 못하지만 시어머니는 혼자 시집살이보다 제게 더 나을 것 같아서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남편과 5살 어린 남동생이 있는데 도련님은 2살 연하고 결혼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도련님보다 결혼을 3년 늦게 하게 되었고 그 후에 도련님이 동서와 결혼하고 동생의 아버지가 갑자기 암에 걸렸습니다. 우리 동생은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하여 서울의 유명한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장학금을 받아 석사 공부를 하던 중 상황이 이렇게 되어서 결국 교수님께 양해를 구하고 휴학했고 아르바이트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동생이 하고 싶은 공부도 하지 못하고 있어서 아쉽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다니는 것도 안쓰러운지 자신이 다니는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대출을 모아서 동생에게 모두 줬다고 했어요. 동생은 서방님께 받은 돈으로 아버지 암병원 및 수술비로 전부 다 사용했어요. 사실 저는 서방님 이야기를 듣고 동생과 서로 결혼했고 그의 아내가 고생한다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것을 알고 있던지 모른 척하고 계셨어요. 아니, 그런 큰 액수를 왜 우리 아들의 돈으로 해야 한다고. 둘째, 셋째가 내가 신용대출을 받아야지 이게 옳은 일이다. 넌 남편이 호구로 보여. 어머님, 제가 먼저 부탁했는데요. 아니라고 말답하고 어디 있어? 그래서 내가 잘했다고 하는 거야? 어떻게 아들이 주는 돈을 그렇게 막 받아? 아직 돈도 벌지 않아 보내주는 건데? 아들이 공부한다고 해서 석사까지 졸업하고 나면 사람 사는 곳이 없었는데 암 환자인 사돈병원비에 수술비까지 막 쓰고. 죄송합니다만 제가 아르바이트 하려다가 남편이 그러라고 하면서 주는 돈을 뿌리칠 수는 없었어요. 어머니 입장에서 속상하고 서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아는 애가 받아들이면 세상에 공짜는 어디 있어? 우리 아들이 빌려준 돈만큼 너는 공짜로 너희 아버지 치료하는 게 아니라 갚을 돈이 있어야지. 이제 앞으로 우리 집에 매일 들려라. 네, 그렇죠. 공짜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동서는 엄청 당황한 듯 했어요. 하여간 처음부터 내가 너 이럴까봐 결혼 반대하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 아들이 돈을 잘 벌면 뭐해? 내가 이렇게 커다란 구멍인데 공부를 잘한다고요? 요즘 누가 다 석사까지 하니? 그것도 다 욕심인 거야?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석사 다시 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알았어요. 그래야 해요. 저도 그럴 생각이었어요.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아주 난리를 치는 통에 동서는 시댁에서 죄인이 됐죠.
그리고 나 모르게 불려가서 틈만 나면 시어머니가 동서를 불러대서 시댁집 청소와 빨래 등 온갖 일을 다 하게 했죠. 음식도 철마다 다르게 준비해야 했습니다. 해오라고 해서 먹고 그랬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아니, 당신은 왜 님한테 조금이라도를 빌려주지 안 빌려준 거야? 동서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형인 당신이 나서서 좀 도와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아니야, 당신이 순진한 소리 하는 거야? 아무리 형제 사이라도 돈을 함부로 빌려줬다가 못 받으면 그냥 내 손을 나니까? 그래서 빌려달라는 거 난 안 된다고 하면서 안 빌려줬어. 뭐, 그게 지금 자랑처럼 늘어놓을 말이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서방님이랑 동서인 우린 가족이잖아. 당신 정말 그렇게 안 봤는데 너무하다. 내가 서방님이었으면 엄청 서운했을 거야. 서방님이 별말 안 해지가 나한테 별 말할 게 뭐가 있어? 안 그래, 자기가 아쉬워서 나한테 돈을 빌리다가 거절당한 것은 당연히 그래야겠지? 돈을 빌리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어. 게다가 회사에서 최대한으로 빌려온 돈으로 수술비를 다 커버하고 난 후에야. 그런데 그랬으면 걔도 진짜 노답이라. 난 내 남편이 대답으로 정말 실망하고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왔어요. 이런 상황을 보면 남편은 정말 돈 내는 게 피도 눈물도 없는 좋은 사람이란 걸 알겠더라고요. 하지만 서방님에게 도와주는 일이 사실 한두 푼도 아니고 이미 돈을 빌려달라고 한 서방님도 거절했고 서방님은 대출을 받아 동선의 아버지를 구한 데에까지 나선 걸로 알지요. 그런데 동선의 친정아버지가 암으로 결국 돌아가셨어. 근데 그걸 보고 시어머니가 동수한테 해서는 안 될 말을 마구 들어놓았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시어머니의 인성이 정말 드러났어요. 아, 세상 양반이 이렇게 쓸데없이 우리 아들 돈만 날렸다고요. 미지는 어떤 장사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어머니 정말 들을 만한 말씀이 없네요. 사실 동생의 형편이 좋지 않아서 변변치 않은 보험 한 개만 들어 있었어요. 그 보험도 큰 보장이 없었거든요. 근데 동생의 친정아버지 보험금을 다 받아서 시어머니 말씀대로 서방님 돈이 더 많이 들어갔고요. 그때부터 시어머니는 제게까지 처가에 들어갈 돈을 미주 알고 주알 다 보고하라고 하기 시작했어요. 안 되겠어요. 내가 관리해야 하는 사단이 나오지 않으려면 작은 세아만 아는 게 아니라 큰 세아까지 용서해야 하죠. 너 뭘 생각하고 있는 거야? 이제부터 너도 처가에 들어가는 돈을 하나하나 나에게 보고해야 해. 이유도 모르고 참기 힘들어서 시어머니께 바로 물어봤어. 어머니는 아버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강원 경기의 친척집에 사시는데 아빠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기운도 없고 밥도 잘 못 먹고 그런 거 안 보이세요? 그리고 위로는 아무 못 드리고 있고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처가에 나가는 돈도 다 보고해 줄래요? 어머님께서도 남자친구와 쓰는 돈을 다 나에게 보고하라고 하시는 건가요? 그런데 그것을 요구하니 시어머니가 발끈하셔서 저에게 손끝으로 치려고 하시더라고요. 뭐야, 이제 나한테 이런 걸 먹고 데이트 비용을 보고해야 한다는 거야? 진짜 이건 무례하다고. 하는구나. 건방진 거. 시어머니가 저한테 뺨을 올리려고 손을 가볍게 잡아버리면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 손을 막아야지. 동서가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존경의 눈빛으로 쳐다보더라고요. 어머님이 말로 용돈을 받아서 쓰시면 보고는 어머님이 해야죠. 왜 귀는 동서랑 저한테 보고받으려 하세요? 내가 지금까지 내 아들 둘을 열심히 키웠으니까 용돈은 당연히 주는 거고 내 아들이 손해봤으니까 이제는 내가 직접 보고받아야겠어요. 불만 있으면 우리 아들이랑 이혼하던가. 시어머니가 계속 그 길래 제가 참지 않고 바로 맞받아쳐 버렸어요. 글쎄요, 어머님은 결혼할 때 한 푼도 안 주셨고 물려주실 재산도 제가 사려가 없는데도 계속 용돈을 주는 것이 가장 손해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저도 손해를 보면 안 되니까 용돈을 끊을 거예요. 그저 이전에 시어머니가 깨끗이지 않게 알겠다고 해도 안 된다고 말하면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 이후로는 시어머니가 한동안 제가 처가에 들어가는 돈에 손대지 않았고 저도 그냥 넘어갔어요. 그날 동서는 따로 찾아와서 계속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형님 정말 저는 형님 덕분에 살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 이야기하죠? 제가 완전히 반해버렸잖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헤이. 제가 뭘 할 것을 했던 말일 뿐인데 그렇게 말해줘서 오히려 고마워요. 형님, 저는 오늘부로 형님 팬이 되었다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용돈을 주고받는 게 가장 손해라고 하니까 용돈을 끊을 거예요. 하신 대로 한국어 문장으로 다시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하셔서 바로 어머님이 아무 말씀 못 하셨잖아요. 이렇게 통수가 없으니까요. 이제 좀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래, 동서가 그렇게 느꼈다면 정말 다행이에요. 사실 나도 어머니한테 계속 불려가고 당할 것을 뻔히 알고 있었지만 그동안 돈을 못 주어서 미안했습니다. 아니에요. 형님이 남편이 아버지 수술비를 포함한 병원비를 다 부담해 주신 건 사실이라서 제가 알아서 눈치를 살피고 한 것이었는데요. 그래도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서와 많은 대화를 나누며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우리 둘이 더욱 각별히 지낼 것입니다. 시어머니도 제 생일 10살 때의 전처럼 괴롭히거나 불러주지 않았고요. 동서는 살만 난다면서 저를 찬양했었죠.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저는 동서를 진작에 도와줄 걸 했더라면 아쉽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바로 잡은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동서와 저, 그리고 시댁 스트레스를 가장 덜 받고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폭풍이 올 것을 암시하는 신호였던 것일까요? 그렇게 평화로운 시기가 갑자기 시어머니의 연애 사업이 막을 내리게 된 사건이 발생하면서 끝나버렸습니다. 사실 남자를 그렇게 바꿔먹는데 제비 하나 안 걸리는 것도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마지막 남자친구를 카바레 같은 곳에서 만났다는 소문을 듣고는 세심히 조심했는데 이 사단이 날 때부터는 다른 이야기가 되었죠. 시어머니가 가진 돈이 별로 없고 이제 더 이상 뜯어먹을 것이 없다는 걸 깨달은 시어머니의 마지막입니다. 남자친구가 시어머니를 폭행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 그 이유는 그 남자친구가 마지막으로 돈을 요구한 제비 사기라는 일을 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시어머니는 돈에 대해 극도로 예민해지고 모든 소유물을 잃게 되었습니다. 더운데 필하게도 그 사태는 저희 가족이 마주쳐야 할 병원비로 이어졌습니다. 우리의 모친은 원래부터 신장이 약했는데 고마선 때문에 더 악화되고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의사는 신장에 문제가 있다고 계속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아무런 통증이 없어도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초기에는 신장 질환의 증상이 명확하지 않다고 해서 저는 계속해서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게다가 아버지는 사업 때문에 자주 출장을 다니셔서 가장은 주로 홀로 집에 계셔야 했습니다. 어쩌다 생각에 혼자 집에 있을 때가 많은데 갑자기 같아서 여럿이 사고가 날까 걱정되곤 했어요. 증상이 나타나면 아프다면 평균 가는 것도 힘들고 미리미리 알아야 병에 대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정아빠도 저한테 엄마 검사의 중요성을 늘 강조하셨습니다. 신장암은 옆구리 통증이나 배에 혹이 만져진다면 암이 상당히 커졌거나 주변으로 진행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조기 진단을 받으려면 반드시 제 말대로 건강검진 때 복부 초음파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매번 건강검진 때 복부 초음파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아무래도 너무 귀찮지만 발견해야 치료할 수가 있으니까요. 신장에는 자각할 수 있는 증상도 없으므로 무조건 받으셔야 해요. 나님의 신심을 당부해 주시는 것처럼 정말 중요합니다. 일입니다. 건강검진을 제대로 받으면 웬만한 암은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받고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귀찮아하지 마시고 건강을 위한 일이라 생각하고 꼭 복부 초음파 검사를 받으세요. 내가 진짜 너 때문에 못 산다. 알겠습니다, 의사 선생님. 나 때문에 엄마가 사는 거지? 약속했어요. 엄마 꼭 복부 초음파까지 받으세요. 두 분이 참 폭이 좋은 보여요. 어머님 저랑 따님이랑 약속하셨으니 이제 꼭 받으시는 겁니다. 다음 검진 때 뵐게요. 조심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의사 선생님. 다음 검진 때 뵐게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복 받으실 거예요, 엄마. 우리도 이제 점심 먹으러 가자네. 감사합니다, 어머님. 나인분이랑 함께 하겠습니다. 식사를 맛있게 하셨나요? 건강검진 때마다 힘내시고 복부 초음파 검사까지 하니까 정말 다행이에요. 친정엄마의 신장암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다행히 신장암의 생존율은 88% 이상이라고 해서 수술 받으면 건강하게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정엄마의 신장암 수술 일정을 잡았습니다. 다행히 신장암 수술이 밀리는 해가 없어서 친정엄마가 비교적 빨리 수술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친정엄마 병원비를 계속 내야 한다는 부담을 가지고 계셨던 참이었는데 신정한 수술회로 중환자실에 친정엄마가 있는 소식을 듣고 집으로 쫓아버렸어요. 도착하셨나요? 빨리 문을 열어주세요. 제가 소식을 들고 왔어요. 빨리 문을 열어주세요. 열어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문이 부서질 것 같아요. 어머니, 어떤 사정으로 우리 집까지 오셨나요? 내가 말한 대로 말해주세요. 사돈이 신장암 수술을 받고 지금 중환자실에 있대요. 중환자실 비용이 적지 않은데 계속 낭비하면 안 되는데 안 나설 수 없어요. 정말? 네, 맞아요. 친정 어머니가 신장암 수술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래도 수술이 무사히 끝났고 전에도 말했듯이 지금은 그만 좀 하세요. 사돈의 원비와 검사비로 이미 많이 지불했는데 수술비까지? 진짜 너와 새아버지가 정말 염치 없어. 염치는 어느덧답게 먹은 거야? 이대로 계속해서. 지갑을 들고 있는 꼬라지 아구는 그러면서 시어머니께서 제 지갑을 빼앗아 창밖으로 던지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서 시어머니가 뭘 하든 말든 찾으러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부주의한 행동을 보이자 시어머니께서는 덧붙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너 거기 설아 진정에 그만 좀 퍼주라는 내 말 안 들리느냐? 너 지갑 주고 나가기만 해. 내 당장 쫓아낸다. 너 우리 아들과 이혼하고 싶어서 어머니 되는 것 같다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지? 저도 돈을 벌고 있지만 어머니께서 돈도 안 보시면서 이런 발언을 하는 자격이 있으신가요?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소위 말할 것을 보십니다. 나의 어머니는 나에게 돈도 안 벌고 아무 도움도 주지 않는 상황에서 용돈을 꾸준히 주시고 있어요. 그냥 뭐랄까, 나에게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싶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동안 내가 이런 점을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었지만 오늘은 좀 안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내가 너의 버릇을 확실히 고쳐놔야겠어. 시어머니는 지갑을 주러 가지 말라며 내 머리카락을 잡으며 난리를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건 어디 간편한 행동인가요? 어머니는 제 손을 막으려고 했고 시어머니가 나의 머리카락을 잡는데 아무도 참여하지 않고 말리지 않는 남편을 보니 더 화가 났습니다. 마치 시어머니가 집에 와서 이런 행동을 할 것을 미리 알았던 것처럼 말이에요. 저는 정말 남편에게 오만정이 난다고 해도 그런데 남편이 친정엄마가 병원에서 전화를 받자마자 얼굴이 창백해져서 시어머니에게 나가라고 그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제 표정이 심각해진 것을 보고 뭔 일이냐며 이번에 제 버릇을 확실히 고치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신랄한 말을 쏟아냈고 그 말을 남편이 귓속말로 듣자 남편뿐만 아니라 시어머니의 얼굴도 창백해졌다. 말이지, 선물로 받았다고 했어요. 엄마가 지금은 가지 마세요. 아니, 내가 이럴 때가 아니에요. 택시라도 타고 가서 얼른 사과를 드려야겠어요. 엄마, 빨리 가야 해요. 장모님 병원 주소를 카톡으로 찍어서 보내줄게요. 그래, 얼른 핸드폰 주세요. 택시를 타세요. 잡으러 가야겠어. 시댁의 시어머니가 심부름을 했으니 장을 봐와서 놓고 가던 동서가 시에서 남과 시어머니가 대를 들었거든요. 그걸 저에게 전부 얘기해줬고요. 아무래도 우리 장모님은 신장암 때문에 돈이 많이 깨질 것 같아 엄마, 큰 사돈도 아이라고. 아이고 너희는 어쩌면 콜라도 그래서 죽을 병이라 더냐 어떻게 또 큰 돈 들 텐데 돈이 얼마야?
대체 내가 친정아버지 아우로 그렇게 돌아가시는 거 보고 알았잖아. 난 절대 손해보는 짓은 안 해, 엄마. 내가 형인데 당연히 민보다 똑부러지게 대처해야지. 쟤처럼 그 병원비와 수술비 다 되면 나도 금방 알고 지대. 그래, 내 말이 그 말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계획은 있고, 내가 부탁할 따라 해야 해. 장모님이 보험금이 많지 않다고. 그걸 만약에 쓰게 된다면 그동안 내가 사용한 돈은 손해를 보는 거야? 그러니 손실을 최소화해야 해. 엄마가 우리 집에 와서 관리해 주시도록 부탁할 거야. 용돈을 안 끊고 잘 주려는 거지? 엄마도 이미 많이 희생했는데 조용히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왜 너는 꼭 잘 되다가 그런 얘기를 꺼내면 꼬락서니가 피하냐? 난리야. 그 얘기 다시는 입에 올리지 말라 했잖아. 더 이상 속상해 죽겠어. 아무도 못 믿겠다. 돈은 내가 철저하게 관리해야지. 아, 알겠어요. 그럼 저는 엄마만 믿고 갈게요. 동서가 저한테 말을 해줘서 사실 남편과 시어머니의 검은 속내는 이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동서한테 전해 들은데 사람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싶어서 정말 끔찍하다고. 아니, 정말 사람이라면 같은 사람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아픈 사람을 돈으로만 재단하려고 하는지. 참 씁쓸하더군요. 이 쪼잔뱅이 남편이 아내인 저한테 아니, 장모인 친정 엄마한테까지 이 정도일 거라고 생각도 못했고요. 하지만 남편과 시어머니의 우려와 걱정처럼 친정 엄마는 말기 암 환자가 아니었다면 저희 친정 어머니는 초기에 발견하여 신장 수술을 잘 받으시고 건강하게 회복하시는 중이셨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과 시어머니가 저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어요. 친정 어머니가 퇴원 준비하면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서 한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우리 딸 설아랑 사내가 우리 설아 아빠가 출장 중이라서 신경을 많이 써줘서 고마웠다고 이야기하려고 그냥 맨입으로 선물 하나 할까 하는데 아이 몸은 괜찮으신 거예요? 근데 갑자기 무슨 선물이냐고요? 사실 우리가 세종시에 땅을 소유하고 있거든요. 그 땅을 우리 딸 서아한테 선물해 주려고 하는데 어때요? 정도의 선물이면 장모님도 병원비 몇 100배로 얻은 셈인데 기분이 어떤가요? 그게 정말이세요? 정말 저희에게 증여하신다고요? 당연하지. 우리 딸 서아에게 주는 거니까 자네에게 주는 거랑 같기도 하고 뭐 아무튼 자네에게 이야기해줘야 될 것 같아서. 말이에요. 세상에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장모님, 저는 서랑 결혼한 정말 행운아예요. 장모님 앞으로 더 잘 모시겠어요? 뭐 그렇게까지 오버를 하고. 그래, 알겠네. 알겠어. 그럼 그렇게 알고 이만 난 끊겠네. 난 이제 곧 태어나야 돼서. 말이야, 오늘 태어나세요. 진작 말씀하시지. 모시러 갔을 텐데요. 제가 지금 갈까요? 아니야, 정서방, 난 태어나고요. 오랜만에 집에 가서 좀 쉬라니까 오늘은 설아랑 좋은 시간을 보내자. 그럼 끊을게요. 그럴게요. 조심히 가세요. 장모님, 태어나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통화를 끝낸 후에 남편이 땅을 치며 시어머니와 짜고 저를 비바람치게 하며 공짜로 생길 뻔한 세종실 땅을 증여해 줄까봐 창백해진 시어머니가 남편의 말이 되었더니 그의 발언으로 맨발로 뛰어나가서 택시를 잡아 친정엄마 병실로 간 것이었다. 시어머니가 불이 나게 하며 맨발로 나감에 이어서 난 후에 남편에게 대놓고 이혼하자고 선언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뻔뻔하게 못하겠다고 하더군요. 그 이유가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야, 너 이 집 밑바닥 수준 잘 봤다. 너랑은 이제 끝이야. 우리 이혼해. 그건 안 돼. 내가 미쳤다고. 너랑 이혼한다고 했다는데 세종시 당이 주신다고 했다며 누가 우린데 나한테 주신다고 하셨겠어. 한국말에 그렇게 못해서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니까 시어머니랑 그런 웃기는 계획까지 세우셨나요? 계획을 세웠다 그래? 난 지금 우리 장모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큰 선을 주신다고 하니까 당황해서. 그래, 그렇지.
어머님이 내 지갑 창문으로 던지고 뺨을 올리려고 하고 내 머리채를 잡을 때 당신은 뭐 했어? 그냥 옆에서 멀뚱멀뚱 다른 사람들의 일을 구경했던데. 아들이 있던데 당황해서 그래? 내가 그 말을 믿어주길 바라는 거야? 정말로 당연하겠지? 당신이 믿어줘야지. 그럼 누가 날 믿어주겠어? 나도 당황스럽고 정신이 없어 그랬어. 내가 우리 엄마를 말렸어야 되는데 하여튼 정말 우리 엄마도 주책이야. 주책을 쌍으로 주책이 이제 와서 빠지려고 해. 너도 참 답이 없구나. 나는 이미 다 들어서 알고 있었어. 동서가 나한테 미리 귀뜸해줬거든. 시댁에서 너랑 어머님이 나누는 대화 다 듣고 말해줬는데 몰랐지? 그건 오해야. 그냥 속에 있던 말을 한 거고 앞으로 장모님께 드는 병원비, 수술비는 나는 당신 남편으로서 같이 감당하려고 했지. 우리 엄마가 재수 씨 아버님 그렇게 되고 워낙 그런 거야. 예민하니까. 내가 장단만 맞춰드린 거야. 야, 적당히 좀 해. 뭔 놈의 거짓말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해? 어차피 안 믿어줄 건데 우리 엄마도 됐고 진실을 알면 너 같은 사람은 당할 거야. 순식간이야. 그리고 너한테도 주는 거지? 아이 참, 당신이 내 와이프니까 우리 것이지. 그나저나 세종실 땅이 몇 평이나 되나? 나 정말 설레. 그 땅이 내 땅이 된다는 게 내가 이걸 모르겠겠지만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서 사라져. 나는 그 세종증을 포기할 수 없어. 그동안 장님이 주신 병에 감사한다. 거기 내 지분도 있다고? 뭐랄까, 진짜 사랑이야. 욕하지 말아야지. 돈으로 사람을 보는 너와 너희 엄마가 지쳤어. 우리 가족한테 괴롭히지 말고 떠나줘. 한 번 말 안 해도 이해하지, 안 돼? 나 나쁜 일을 했어? 그래서 우리 이혼은 하지 맙시다. 나의 의견은 아니었어. 우리 엄마가 너무 병원비, 수술비, 검사비가 아깝다고 말하셔서 그런 거야. 그래서 그랬던 거야? 다시는 그런 짓은 안 할게. 평생 장모님을 모시고 살려고 하면 가능해.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내가 우리 엄마를 보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할게. 제발, 정말 엄마까지 버리는 걸 보니까 산적이 되고 아저씨 제 집에서 나가줄래? 제 남편이 정말 잘못을 했다고 한 번만 봐달라고 빌었는데 두고 봐도 소용없다고 나가라고 하며 내쫓아버렸어. 그러고 나서 나는 다른 택시를 타고 친정엄마에게 전화했어. 엄마, 지금 아직 병원에 있어. 시어머니가 가고 있는데 절대 병실에 들어오지 말라고 해줘. 전화하려고 했어? 아직 병원이야. 대원 준비가 꽤 오래 걸리네. 근데 사돈은 왜 이제야 나한테 와? 너무 속 빈다. 내가 병원에 있을 때는 한 번도 안 보시더니 안부 전화도 안 하고 말이야. 시어머니가 속물이라 그렇다면 엄마도 알고 있잖아.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한 속물이 있어? 이제 시어머니랑 가족도 아니니까 들리면 안 돼. 괜히 엄마 피곤해지기만 할 거야. 그러니까 친정엄마는 깜짝 놀라시면서 왜 이혼하고 물으셨더니 저는 이유를 즉시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히 친정엄마도 납득하실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왜 이혼하게 남편이랑 시어머니랑 짝이어서 우리 엄마 병원비가 생겼습니까? 수술비를 낼 수 없어서 일에 몰두하다가 이혼까지 하려는데 어쨌든 지금은 나도 엄마를 병원에 모셔가고 있는 중이에요. 천천히 퇴원 준비하고 계시면서 저랑 함께 엄마 집으로 가요. 내 이야기를 듣고 친정어머니도 화를 내시고 엄청 심하네. 그런 집안이 다 있냐며 신중히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잘했다고. 그런데 설아야 그놈하고는 바로 어떻게 해서 새 인생을 살자고 하는 거야? 그런 사람의 성품은 단번에 바뀌지 않잖아. 그러니까 말이야, 엄마야, 난 진짜 10년 동안 남자 5명 갈아치우는 시어머니를 보며 최선을 다해오려고 했는데 결국 마지막엔 제비에 걸려서 돈을 날렸어. 엄마가 검사비와 병원비에 자꾸 뭐라 하시니까 못할게요. 찾겠더라고요. 필요 없다고 전해라. 사실은 우리 동생의 친정아버지가 암에 걸려서 힘들어할 때 자기 친동생에게 병원비를 빌려주지 않는 것을 보고 너무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정리할 걸 그랬나 봐. 또 나와 시어머니랑 둘이서 동서를 맞춘 것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을 줄 몰랐지? 아유, 소름이 끼친다. 요즘 이혼은 흠도 아닌데 정말 잘 생각했어. 이혼할 때는 실수하는 게 좋아. 이혼 전문 변호사를 붙여줄 테니까 아까워하지 말고 써. 그런가 알겠어. 엄마가 붙여주는데 안 쓸 이유가 없지? 제대로 위자료까지 탈탈 털어낼까. 신혼집도 어차피 반발한 거니까 그거 받고 돈을 다시 거르는 남편이 아리거리 되겠다. 그래, 난 이것도 모르고 정서방. 세종씨가 어느 정도 이야기했어요? 아니요. 오히려 엄마가 그러네요. 테이밍에 정서방한테 전화해서 세종식당에 중요한 얘기를 하고 오히려 잘 푸는 것 같아요. 이제 퇴원하고 집에 가서 푹 쉴까? 그래요. 그러자 오늘 너희 아빠도 출장에서 돌아오니까 너를 위한 기념으로 나를 위한 기념으로 만나러 가자. 좋아요. 좋아요. 엄마가 가장 먹고 싶은 거 말해봐요. 내가 식당을 찾아 놓을게요. 그럼 이런 날에는 당연히 한우지요. 저는 그런데 그러시자닌 엄마와 통화를 끊고 병원 업무를 하러 가서 퇴원의 수속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이에 맨발로 나간 시어머니가 택시를 타고 친정엄마 병원에 도착해서 중환자실로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당장 같이 들어가자 하면서 난리를 일으키고 있었어요. 겁나 자꾸 사돈 소리 하길래 그 소리 듣다가 짜증나서 한마디 했어요. 사돈이 무슨 소리예요, 아줌마? 저 아줌마 아들이랑 이혼할 건데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족 아니죠. 그게 무슨 소리냐? 이혼이라 사돈이 우리 아들한테 세종시 땅 준다 했는데 이혼은 무슨? 이혼 얼른 사돈한테 병문안 왔다고 전해라. 저희 엄마 오늘 퇴원인데 이미 늦으셨어요. 그리고 아줌마랑 아줌마 아들이 친정엄마 병원비 가지고 계산하던 거 다 들었어요. 뻔뻔하게 여기를 어떻게 왔대요? 하긴 그렇게 뻔뻔하게. 애초에 그런 계산 지점,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건 다 오해다. 아무튼 나는 사돈한테 안부 인사라도 해야겠어. 그래야 땅. 주에 이 채팅의 일부 내용은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생성한 것입니다. 주시지 말아주시면 안 돼요? 저희 엄마도 이미 다 알고 계셨는데요. 지금 굉장히 헛수고와 헛걸음을 하셨어요. 이만가 주시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시어머니는 경찰을 불러도 아무 말도 못하고 벙어리처럼 있던 때가 쫓겨났어요. 저는 남편과 이혼하고 이혼 전문 변호사를 써서 위자료까지 제대로 받아냈어요. 아무리 그래도 수술비와 병원비를 못 내게 하려는 들이랑은 얼른 정리를 해야 했죠. 참 잘한 결정 같아요. 사람의 인성은 쉽게 바뀌기 어렵다고 하잖아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사람을 돈으로만 보는 나쁜 생각을 기반으로 한 사람들이었어요. 남자에게 미쳐가지고 정작 본인은 돈을 펑펑 쓰는 시어머니가 돈을 아까워하는 친정아버지 치료에 대해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더라고요. 사람이라면 이럴 순 없잖아요. 가족이고 가족이 힘든 상을 당했는데 빚으로 생각하면서 시댁에 와서 청소하고 빨래를 하라니 이게 어떻게 가족인가요? 돈에 쪼잔한 남편이 그 시어머니의 그 아들이라는 건 제가 간과한 실수인 것 같아요. 동선의 친정아버지 암치료 비용 때문에 서방님네 부부가 힘들어할 때 남의 일 대하듯 한 푼도 돕지 않은 것만 봐도 인성답이 나왔던 건데요. 정말 인성이 아닌 것 같으면 정리하고 사는 게 가장 빠르게 정상으로 돌아가서 인생을 속 편하게 사는 유일한 길인 것 같습니다. 친정엄마는 퇴원 후 건강을 되찾으셔서 이전보다 더 활발하게 운동도 다니시고 저랑 가끔 산책도 같이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다시 부모님이 계신 친정집에 들어와 셋이서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남은 나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신혼집 위자료 한도는 아직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돈을 부모님과 함께 여행 갈 때 사용하거나 좋은 사람을 만나면 사용할 계획입니다. 남자의 엄청난 시어머니를 보며 깨닫은 것은 세상은 넓고 남자는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남자 중에 이상한 사람도 많을 수 있으니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혼하거나 헤어졌다고 해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마음을 열고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돌봐주고 있습니다. 괜찮은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새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께 즐거운 시간을 선물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라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에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